사사건건이 총선 최대 관심 지역구를 직접 찾아갑니다. 오늘은 정태호 후보와 오신환 후보가 세 번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관악을로 가겠습니다. 좀 막대한 정책으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리 관악구를 한번 확 뒤집어 놓고 싶다. 힘있는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고 저 성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의 미래를 통째로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관악이 좀 새롭게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면서 첫마음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일할 줄 아는 사람 오신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의 정태호 후보, 또 야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 지역 오신환 후보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 제 말씀 들리세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태호 후보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 신원시장이라는 곳에 입구에 서 있습니다. 네. 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태호 후보에게 좀 넘어온 네.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로 인한 이제 경제적 어려움들에 대한 고통,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난곡의 도깨비 시장 인근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유세하면서 만나시는 시민들 분위기는 어때요? 좀 승기를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그간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정말 실체가 없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 실정, 그 폭망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과 분노가 있고요. 그런 측면이 이번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거로 표심이 작용되리라고 확신하고 제가 지난 5번의 선거에 이어 6번 치르는데요. 국민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선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께 먼저 여쭤볼게요. 왜 관악을 해서 오신환이 돼야 하는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은 27년간 야권,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전에 우리 관악 주민들께서 관악의 새로운 변화, 저 오신환을 선택하셨습니다. 5년 동안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쉼없이 달려왔고 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주고 계십니다. 일을 잘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관악은 정치 공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선거 지역입니다. 진정성을 다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늘 주민과 함께 해온 일 잘하는 일할 수 있는 후보 저 오신환을 꼭 선택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후보께요.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네, 서력을 벼르고 계시는데 관악을은 왜 정태호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요. 예,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 지난 5년 동안 역할을 많이 우리 지역에서 맡겼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 지역 변화에 대한 그 기대가 만족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강력히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좀 더 대담하고 대담한 정책과 또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의 재정적인 또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지원을 누가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가 우리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일하면서 특별히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시킨,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23년 만에 국내 첫 완성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게 만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 이런 것들 주민들이 높게 평가하시고요. 그 기대 때문에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태호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공약 관련해서도 두 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 가장 중점을 두는 공약이 난곡선 경전철 2022년 조기 착공입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조기 착공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이번 총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신설 노선 지하철역이 100개가 넘습니다. 죄다 우리 지역에 지하철역을 만들겠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네, 정태호 후보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경전철 난곡선은 우리 지역에서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동안 공약을 해왔습니다만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수건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서울시가 경전철 난곡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확정을 하고 지금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이 나면은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절차를 가장 빠르게 추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중앙정부와 대화가 잘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22년에는 반드시 경전철이 착공해야 된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후보님 방금 정 후보님 이야기하신 중앙정부에서 일해본 후보, 여당 후보가 조기 착공에 더 유리하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모든 선거의 후보들이 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겠죠.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아시다시피 정치는 누군가의 기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힘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데요. 초선이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 그 3선의 힘으로 또 관악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중에 이미 신림선 지하 경전철이 착공을 했고, 이제 내후년 2022년 2월에 신림선 지하 경전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라매 공원 지하에 차량 기지를 만들었는데요. 이미 난곡선 지하 경전철의 차량 기지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난곡선의 10년 넘은 수건 사업 지하 경전철이 22년 착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곳 난곡이 정체되고 발전이 더뎠던 원인은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27년 동안 고여있는 물을 제가 지난 5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면서 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완성된 모습을 제가 우리 관악의 주민들께 선물하기 위한 제 3선의 도전, 그 진정성을 믿고 반드시 선택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두 후보가 직접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호 후보가 오신환 후보께 질문하시죠. 네, 경전철 신림선은 오신환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이미 서울시가 결정했던 사안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탄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실 때 진정한 보수,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시면서 탈당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름은 통합입니다만은 사실상 다시 입당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공천위원장이 중간에 사퇴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비례정당의 또 당대표가 사퇴하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당이 특별하게 개혁적으로 변한 것도 없는데 다시 입당하신 건데 뭔가 이 탄핵과 그 당을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5번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정 후보님은 너무 일방적인 자기 주장과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탄핵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보수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정당법 19조에 의해서 우리 양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그걸 뛰어넘어서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망 속에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 중도 확장적인 개혁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천돼 왔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미래통합당이 좀 더 중도 개혁적이고 보수 개혁적인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5번님 바로 질문하시죠. 예, 제가 지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국 사태인데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피의자 장관을 임명하고 결국에는 사퇴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과연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말을 언급할 수 있는지, 여전히 정태호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과연 그 모습을 봤던 청년들이 정태호 후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조국 사태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점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또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오신환 의원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조국 사태가 발생했던 것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부에 아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수사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던 조국 당시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은 그런 검찰 내부의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 업무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국 임명은 불가피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위에 이제 사퇴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두 후보 끝까지 멋진 경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 후보, 오신환 후보 만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관악을의 두 분 후보 이외에도 기호 3번의 민생당의 한인수 후보, 기호 7번의 우리공화당의 박현성 후보, 또 기호 8번의 민중당의 김한영 후보 등이 출마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